자, 올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 또한 올해를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장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 사태로 2030 세대 취업 타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 절벽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얘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박사님 이동하실 때 보통 차로 이동을 하시는지 직접 운전을 하시나요? 네,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럼 현재 타고 있는 차는 뭐 내연 기관차인지? 네, 내연 중에서도 예. 가솔린도 못 뜨고 지금 디젤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공해를 좀 많이 내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혹시 만약에 다음에 차를 바꾼다면은 어떤 차를 선택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가장 문제가 이제 경제성,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디젤이 좋아서 타는 게 아니고 디젤이 가장 싸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만약에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전기차 쪽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 가격이 좀 비쌉니다. 맞습니다.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자체도 지금 보면은 좀 스스로 이제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그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스스로 옮겨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옮겨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예. 자, 노르웨이, 영국 같은 데서는 빠른 나라들은 2025년 이후에는 내연차, 그러니까 차 안에서 기름을 태워서 가는 가솔린차, 경유차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거기다가 지금 일주일 후에 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월 20일 날 앵커님은 뭐를 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첫 번째 정책 서명을 하는 게 뭘까? 일단 취임식을 하겠죠. 예. 취임식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서명할 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예.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내가 취임식 첫날 국회 어서당 캐피탈 힐에서 취임식하고 백악관 집무실로 오면 첫 번째 서명은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예. 다시 미국이 가입하겠다. 복귀하겠다. 예. 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과 또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될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파리 기후 협약의 핵심이 결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로 자동차 내연 기관차를 없애자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역회전을 하면서 지난 4년간 중단되었던 파리 기후 협약을 향한 그 목표 달성, 이러니까 내연 기관 퇴출, 전기차, 수소차의 가속화, 이것이 그동안에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이다. 예. 이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생존을 걸고 지금 이 전기차 쪽으로 지금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제너럴 모터스라고 네.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엔 전기차 안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 라스베가스 전자쇼, CES 쇼에 메리 바라라는 그 철의 여인 여성 CEO가 나와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도 전기차로 가겠다. 30조 들여서 30개를 앞으로 5년 내에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세계 1등의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기차로 돌았으면 다른 회사는 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냐. 예. 문자 그대로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올해 뭐 벤츠, 아우디, BMW, 테슬라 이렇게 신형 전기차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예. 판매량 면에서도 세계적 비중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만든 전기차는 100% 전기차라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차가 원래 내연용으로 가솔린이나 디젤을 태워서 가는 내연차용으로 차에 뼈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플랫폼 위에다가 배터리를 더 씌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짝퉁 전기차 또는 반전기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대차 최근에 정의선 회장도 2021년이 현대차의 자동차 원년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조만간 이 현대가 내놓는 전기차, 드디어 현대차 처음으로 그 플랫폼 뼈대도 전기차용으로 된 그 100% 전기차가 올해 처음 나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기차 원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각국에 보더라도 지금 원래 내연기관을 만들던 차 회사, 기존의 대형 자동차 회사에서는 전기차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이건 컴퓨터 IT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자본도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훨씬 이제 더 큰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말씀하신 이런 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 그야말로 테슬라도 안심하지 못하는 예.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전혀 자동차를 만들지 않던 테슬라가 뛰어드는 것처럼 판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기존의 현대차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또 이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현재 뭐 우리나라 기술이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내연차 부분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기가 좀 아까운 거죠. 그동안에 힘들여 내연차 시장을 개척해놔서 세계 제1위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어서 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전기차로 바꾸려니까 전기차는 조건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일본의 도요타 이런 곳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또 우리가 훨씬 더 간격을 좁히고 다시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전기차 충전 시스템, 이 인프라가 제대로 안 깔려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를 갖고 있는데 빨리 이제 전기차 원년을 선언한 만큼 예. 상당히 가속도를 내고 우리 다시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은 충전소도 아직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애플이 현대차한테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현대차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왜요? 자, 지금 애플 하면 세계 최고의 기업 네.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대장주인데요. 현재 확인된 바는 아닌데 현재 이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얘기로 애플이 현대차에다가 우리 좀 연애 좀 하자. 예, 예.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자. 네네. 애플이 우리가 전기차, 자율차를 만들 텐데 예. 기존의 자동차에 관해서는 현대차 너희들이 제일 잘 만들지 않느냐. 네. 우리 같이 합작해서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얘기가 뉴욕 증시발로 이제 풍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이후에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애플 주가는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은 이제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이 애플과 뭉쳐서 전기차 부분에 하늘로 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문가들 생각은 좀 엇갈립니다. 애플의 잘못 이 줄을 섰다가는 네. 오히려 현대차가 손해가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아이폰, 애플이 만들고 있는 아이폰, 이 움직이는 스마트폰 이것을 이제 애플이 최초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자동차 큰 대형 아이폰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애플의 자동차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애플은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을 대만의 폭스콘이라든지 전 세계 여러 군데의 하청업체에 줘서 하드웨어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돈은 누가 버느냐? 그 하드웨어 폭스콘 돈 별로 못 봅니다. 최고 마지막 판매 기술을 갖고 있는 애플이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거든요. 예. 그런 구조에서 하청 관계가 되면 현대차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독을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예. 그렇다면 현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왔던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그럼 장기적으로 애플도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느 누구도 지금 현 단계에서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이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지울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애플이 바라볼 때도 현대차하고 협조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 자동차 하드웨어 기술은 세계적으로 정평을 일단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일단 반겨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좋은 사람과 연애하지 말고 마음속까지 봐라 이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비유가 참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30 세대가 좀 혹독하다, 지금 취업 하파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IMF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취업자 수가 최대 감소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IMF 당시와 담배 소비량을 비교를 했었는데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좀 착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IMF 당시보다도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IMF 당시에 실제 현장을 뛰면서 그 취업 문제 대책 세우는 위원회도 있고 이래 해봤었는데 예, 예. 그 당시에도 물론 갑자기 기업이 망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특정 업종에 좀 국한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전 업종에 동시다발적으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청년층이 취업할 곳이 없는 예. 주위에 보면 청년 실업자가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청년 취업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총체적 지금 난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2030 세대들의 불행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조주가 올 가능성이 있다. 어저께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실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29만 명 이상 생겨났고 청년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 기준하면 거의 25%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심각한 지금 통계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앙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힘든 20대들 비유해서 일본의 뭐 잃어버린 세대가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 1993년부터 약 2005년까지 12년간을 흔히 일본 경제학계에서는 잃어버린 세대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당시에 일본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1993년 이후로부터 신규 젊은 취업자들, 대졸이든 고졸이든 이걸 거의 뽑지 않았어요. 그게 한 13년 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와서 지금 한 30년 지나서 보니까 그 한 세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세대가 사라지면 그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한 세대가 사라지다 보니까 선배들을 통해서 유유히 전성돼야 될 기술, 문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세대들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연금을 제일 받지 못하게 되고 특히 잃어버린 세대들은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둔형으로 집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이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 경제의 침체가 오게 된 핵심 원인이 잃어버린 세대 13년이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도 일본의 그런 경험을 다시 반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체적 실업이 다 어렵지만은 네. 특히 2030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좀 발벗고 나서야 되는 엄중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정부가 이 문제 사실 잘 알고 있고 현재도 대책이 있긴 한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문제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실업이 꼭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정부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단기 청년 뭐 알바 일자리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또 코로나19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코로나19를 우리가 회복하더라도 청년 일자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비대면
IT화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면 더욱더 청년들은 고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한국형 뉴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고용해주는 회사에 예. 정부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건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산업, 이 벤처 이런 데 창업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같이 좀 힘을 모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시작되면 예. 좋겠네요. 자,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